17차시 벡터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엄청 부담 없이 금방금방 익히고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연된 단어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거냐면, 벡터라는 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 3이라고 하면 뭐 3개, 3마리 같이 양만 있는, 즉 크기만 있는 단위라고 한다면, 얘는 크기라는 값에다가 무엇까지 첨가시키는 애냐면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애면 무조건 다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애들, 예를 들면 뭐 질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뭐 마리수라든지 아니면 연필의 개수같이 크기만 갖고 있는 애는 우리가 특별히 영어로 스칼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스칼라를 꼭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벡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즉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방향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뭐 무게. 우리는 무게라고 하는 게 우주같이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지 않지만, 지구 내에서는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숫자의 값이죠. 무게도 있고요. 아니면 속도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거 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우리가 물리1에서 배웠겠지만 운동량 같은 것들도 속도와 질량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벡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운동량. 뭐 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전화, 이렇게 전지를 연결해 두었을 때 전화는 어디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아,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당연히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 스칼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리수, 자릿수 뭐 이렇게 크기만 가지고 있는 애들. 뭐 또 하나 더 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돌아와서 벡터의 뜻만 알아두면 되니까, 벡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기라는 애에다가 방향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방향이라고 하는 애는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이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AB라는 점을 이어주는 반직선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AB가 여기서 시작을 알리고 여기가 끝을 알린다. 우리가 끝종자를 써서 우리가 시작점을 시점이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점을 우리가 종점, 우리가 버스도 종점이 있듯이 끝점을 우리가 종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A와 B를 잇는 화살표로 나타낸 이거를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매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시작점을 앞에, 종점을 뒤에 쓴 이렇게 화살표를 모자처럼 쓴 애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화살표를 그리면 얘와 지금 이렇게 생긴 길이가 다른 애들은 서로 같다고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AB를 이은 이 화살표의 길이가 AB라는 벡터의 크기다라고 부를 거고요. 이 화살표가 지시하고 있는 방향이 벡터 AB의 방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 볼 수 있냐면, AB라는 방향 그리고 크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AB의 크기, 벡터 AB의 크기라고 쓰지 않고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얘는 AB라는 벡터의 크기다. 우리가 숫자의 크기, 수의 크기도 절대값을 씌웠듯 벡터라는 기호 앞뒤로 절대값을 붙인다. 즉 이게 AB라는 벡터 AB의 크기다 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A, B, 시점, 종점이 너무 그 이 두 가지마저 쓰기가 귀찮으면 뭐 알파벳 A, B, C 자기 원하는 거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벡터 기호만 모자로 얹어줘도 상관이 없다. 이해가 갈까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F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우리가 여기서 CB, CA, CF, CE라고 벡터의 이름을 붙였지만 벡터의 크기는 CB라는 벡터 CB의 절대값을 뜻한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CA라는 벡터도 절대값을 붙이면 크기가 된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럼 돌아와서 벡터의 크기라고 함은 쉽게 얘기해서 화살표의 무엇이다? 화살표의 길이를 뜻한다. 그렇죠. 한번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각형이니까 우리가 정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각각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저기 다 1이다. 1번 벡터 CB의 길이, 벡터 CB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벡터 CB. 이 화살표의 길이는 얼마다? 옳지. 이렇게 1이다 라고 쓰면 되겠다. 두 번째, 벡터 C가 시점, A가 종점인 지금 긋고 있는 이 분홍 색깔 화살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린다면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네.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한번 써보자. 여기에 AB, BC 사이각이 120도라면 AC의 절반은 이 삼각형 BC 여기의 밑변과 같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한 각의 크기 얼마라서 60이라서 2대1대 루트 3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거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의 절반 긋고 있는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겠다. 그러면 CA라는 벡터의 길이는 방금 2분의 루트 3의 2배니까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F 한번 구해보러 갈게요. CF라는 벡터 CF의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CE라는 이 화살표의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아까 구했듯이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고, EF라는 이 변의 길이도 얼마니까? 1이니까 CF는 지금 삼각형 FCE의 빗변이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3, 1의 제곱 1의 루트를 씌운 값 얼마? 2다라고 부를 수 있겠다. 마지막 CE 한번 볼게요. CE는 CA 벡터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아까 2번에서 구한 루트 3과 같다. 2번 두 꼭지점을 연결한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를 모두 말아요. 단위 벡터가 뭐야? 단위.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단위는 한 개죠. 즉 여기 얘기 아까 설명 못했지만 단위 벡터는 무엇을 뜻하느냐? 벡터의 크기, 즉 화살표의 길이가 얼마인? 1인 벡터는 무조건 다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꼭지점을 연결한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를 모두 말아요래. 한번 볼까요? 그러면 꼭지점끼리여서 길이가 1이 되게 하려면 AB라는 벡터도 가능하고, 또 BC라는 벡터도 가능하고요. CD라는 벡터도 가능하고요. DE라는 벡터도 길이가 1이죠. 그 다음에 EF라는 벡터의 크기도 1이고요. FA라는 벡터의 크기도 1입니다. 이 6개만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시점 정점이 다르면 다른 벡터일 테니까 BA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AB와는 다르다. 두 번째, CB도 가능하지만 BC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쳐줘야 된다. DC도 있어야 되고요. ED도 있어야 되고요. FE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F라는 벡터도 다 가능하다. 총 12개가 가능해진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내용을 하기 전에 방금 같은 벡터니 다른 벡터니라는 얘기를 아주 잠깐 하고 지나갔었는데, 한번 같다라는 개념이 뭔지, 우리가 숫자는 2와 마이너스 2를 같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벡터도 같다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까? 오른쪽 그림의 두 벡터 AD라는 벡터와 벡터 BC라는 벡터가
벡터의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D, B, C는 시점, 종점은 달라요. 시점, 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벡터의 같고 다름을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벡터에 필요한 게 뭐였어? 벡터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무엇만 있으면 된다? 크기에다가 방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벡터라고 한다면 크기와 방향이 둘 다 같을 때 크기 방향만 같으면 무조건 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방향만 같으면은 평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얘네들은 지금 평행 사변형 내에서는 평행한 두 변이지만 벡터에서는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이랑 같다라는 의미가 지금 벡터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벡터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크기와 방향이 같기만 하면 무조건 다 같은 벡터다라고 부를 수 있고, 같다라는 기호를 앞에서 쭉 써왔기 때문에 같다라는 등호를 여기서도 같이 쓰자. 이 이외에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보고 물음을 답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서로 같은 벡터. 방향이 같고 크기도 같다. 우리가 크기라고 하는 거는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화살표의 길이가 같으면 되고, 표의 길이와 그 다음에 방향이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왔던 그 방향이 같으면 된다. 그러면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 일단 길이부터 같아 보이는 애들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을까? 누가 봐도 여기 있는 E라는 애 보여요. E라는 이 벡터와 G라는 애는 길이도 같고 방향도 나란하다. 그래서 벡터 E와 벡터 G는 서로 같은 벡터다. 또 같아 보이는 거 있나 혹시? 보니까 지금 F와 B는 화살표의 길이가 같지만 F와 B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벡터라고 보기는 힘들다. 2번 볼까요? 크기는 같은데 길이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래. 우리가 어느 정도 엇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정반대인 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 B와 벡터 F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또 같아,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른 거 또 보이는데요. 혹시 보여요? 누구? C와 또 D는 두 칸, 세 칸이라서 크기는 같겠지만 방향이 정반대네. 또 벡터 C, 벡터 D는 서로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벡터를 표현하려면 무조건 시점, 종점, 점 이름을 알아내고 벡터 모자를 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시점, 종점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마저 귀찮으면 이렇게 알파벳 작은 거 하나로 대체할 수도 있다.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의 각 변의 중점을 각각 PQRS라고 하자. 3번 PR과 QS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벡터 OP를 너무 길어서 알파벳 소문자 P로 대체하고 OQ도 길어서 소문자 Q라고 대체를 하자. 다음 벡터를 P와 Q로 나타내어 보시오. 1번 벡터 AP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벡터 AP는 같은 벡터가 P와 Q 사이에 존재할까요? 그렇죠. 같네. 왜? 방향 똑같고 화살표의 길이마저 같기 때문에 벡터 AP와 벡터 Q는 같다. 2번 벡터 RO 어디 있는지 보자. 벡터 RO 얘랑 같은 거 누가 있어요? 보이네. 벡터 P와 벡터 RO는 서로 같다. 세 번째 벡터 DR 보니까 AP와 방향 똑같고 화살표의 길이마저 같다.
즉 여기서도 Q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뭘 새로운 걸 배웠다는 느낌마저 안 들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4번 물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민성이가 5N 아니죠? 5N의 힘으로 쇼핑카트를 밀 때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아, 지금 왜냐하면 보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5인가 봐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여기가 4칸이고 여기가 3칸이라서 그런가 봐. 이때 5N의 힘으로 같은 크기 힘을 쓰는데 반대 방향으로 밀면 작용하는 힘을 벡터의 힘 나타내 보시오. 아, 크기는 같다. 즉 화살표의 길이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만 그려주면 되겠다. 어디에? 여기를 시점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리면 되겠네. 그러면 아까처럼 시점 달라도 크기 방향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은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3칸, 4칸 해도 돼요. 뭐든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 민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란색만 가능하다. 즉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파란색에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붙일 수 있겠다. 이해가 가실까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벡터라는 애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애다. 크기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스칼라라고 부르기로 하죠. 즉 우리가 실수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맞죠? 실수, 유리수, 정수, 실수 할 때 실수를 리얼 넘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스칼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벡터라고 부를 수 있고 시점, 종점을 가지고 방향의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이것마저 쓰기가 귀찮다 하면 우리가 알파벳 3문자로 대체할 수가 있고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시점 종점이 같은 벡터가 아니라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무조건 시점 종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벡터다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어요. 이해 가실까요? 네, 오늘 내용 수고하셨습니다.